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1999년 스웨덴의 아스트라와 영국의 제네카의 인수합병을 통해 설립된 다국적 제약회사로 본사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해 있으며 영국, 스웨덴, 북미 등 전 세계 70개국에 지사와 22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본사는 영국에 있지만 스웨덴 제약회사와 영국의 제약사의 합작사인 만큼 영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국 증시에서 주로 거래되고 본사와 인력 모두 영국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부터 항암제 타그리소, 폐암 치료제 임핀지, 유방암 치료제 에너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유주사로 유명한 프로포폴을 개발한 회사이며 최근에는 자사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하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미스터 파스칼 소리오입니다. 파스칼 소리오는 미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 제넨텍 출신으로 로슈와 성공적인 합병을 주도했으며 이후 로슈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를 역임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할 것 같은 외모로 연봉은 591만 달러, 하나 65억 원입니다. 직원 수는 89,900명이며 주요 품목은 의약품, 섹터는 헬스케어, 산업군은 일반 의약품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의약품 직접 매출이 96%이고 타 제약회사와의 라이센스 매출이 4%입니다. 주요 매출국은 미국 42%로 가장 크고 유럽 21%, 중국 13%, 이머징 마켓과 기타 지역은 15%와 9%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3년 매출은 458억 달러로 22년 443억 달러 대비 3% 늘었고 영업이익은 23년 87억 달러로 22년 45억 달러 대비 93% 늘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4년 2분기 매출은 129억 달러로 1분기 매출 126억 달러 대비 2% 늘었고 영업이익은 24년 2분기 27억 달러로 4분기 31억 달러 대비 12% 줄었습니다. 분기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감소하였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주가는 21년부터 큰 반등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으나 24년 4월부터 박스 상단을 뚫고 새로운 주가 흐름을 형성 중입니다. 다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중 5개 업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로 유명한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 이전 미국의 대장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대박난 현 미국의 대장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앤컴퍼니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1등 항암제 키트루다를 보유한 머크가 14, 이전 미국의 대장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16으로 낮은 편이고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21,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로 유명한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 49, 비만 치료제 대장주 일라이릴리앤컴퍼니는 61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 대비 멀티플의 경우에는 화이자가 2로 가장 낮고 존슨앤존슨과 머크는 4,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5이고 비만 치료제 대장주 일라이릴리앤컴퍼니는 21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전 미국의 대장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가장 크지만 시가총액은 비만 치료제로 대박난 현 미국의 대장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가장 큽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일라이릴리를 제외하고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큰 존슨앤존슨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나머지 제약사들의 매출 규모는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순입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2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존슨앤존슨, 머크 순이고 주당 매출은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존슨앤존슨 순이고 EPS와 영업이익은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순이고 ROE는 일라이릴리, 머크 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ROE 트렌드를 보면 22년과 23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비만 치료제로 대박난 현 미국의 대장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63% 상승하였고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22%,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 10%, 이전 미국의 대장 제약회사 존슨앤존슨 2.6% 상승하였으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로 유명한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자는 마이너스 19%로 답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4년 4월 25일과 7월 25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월 25일 뉴스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항암제 판매 증가로 이익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하며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월 25일 뉴스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1분기와 똑같이 항암제 매출 증가로 인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발표하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올해 4월까지는 박스 상단 69달러, 박스 하단 63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다 24년 1분기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4월 26일 75달러까지 갭 상승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하락 없이 갭 상승 하단 부분을 깨지 않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며 우상향하는 듯 했으나 최근 미국 증시 하락 시점과 맞춰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면 75달러대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 번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2020년 초 코로나로 인한 폭락 이후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며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상승세입니다. 차트를 더 길게 보면 2013년 22달러대에 상장 후 꾸준히 상승하여 역사적 신고가 88달러를 찍었지만 11년 만에 4배 상승한 것으로 조금 아쉬운 움직임입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매수 의견은 5명, 보유 의견 1명,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88.26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99달러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근 배당금은 0.49달러이지만 2월에 0.96달러, 8월에 0.49달러를 배당해 1년에 주당 1.45달러를 배당 중입니다. 9월 6일 기준 주가는 83달러이며 1,300원 환율 기준 주당 원화 가격은 107,900원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매수 가능한 주식 수는 92주이며 92주에 대한 연간 배당금은 133.4달러, 하나 173,420원입니다.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 17만원, 1억 투자 시 170만원, 10억 투자 시 1,700만원입니다.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서는 59억 정도 투자하면 연 1억 정도의 배당금이 가능해 보이며 은행 잔고를 보니 59억은 조금 모자랍니다. 이게 왜 이러니? 민망하겠죠, 지도.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에 발표한 2분기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상반기 매출은 작년 대비 18% 늘었고 영업이익은 7% 늘었으며 EPS는 5% 늘었습니다. 또한 2024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며 미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매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저 지역별로 매출이 가장 큰 미국의 매출이 18% 늘었고 중국을 포함한 기타 지역 22%, 유럽 22% 늘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항암제 매출이 22% 늘었고 바이오 의약품 17%, 희귀의약품 15% 늘며 전체 제품별로 고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 제품들의 모멘텀 부분을 보겠습니다. 24년 상반기에 항암제 임핀지의 비소세포암과 근육 침습성 방광암에 대한 적응증 확대와 비소세포암 치료제 타그리소, 유방암 치료제 에너투에 이어 칼킨스까지 항암제 제품군에서 긍정적인 삼상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제품 라인인 타그리소, 에너투, 임핀지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울토미리스와 천식 치료제 에어스프라도 신규 승인을 받아 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탄탄한 매출 성장에 따라 24년 전체 매출 및 EPS 가이던스를 상향하였습니다. 매출의 경우 기존 가이던스 10% 초반대에서 10% 중반으로 상향했고 EPS 역시 10% 중반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연간 매출이 458억 달러, 하나 59조 원 수준의 매출을 고려하면 회사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가이던스 상향입니다. 여기에 회사의 장기 목표도 긍정적입니다. 2030년까지 매출 800억 달러, 하나 104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6년까지 30% 중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는 최소 20개의 신물질 신약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필살기 부분을 보면 M&A 가능성은 있고 개발과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캐시온 엔진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단점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낮은 현금 배당과 다가오는 특허 만료 시기입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백신 사업을 중단하며 자사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실제 부작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미 영국에서 일부 환자들이 소송을 시작한 만큼 코로나 백신 사업으로 인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간 배당금은 1.45달러 수준으로 24년 9월 기준 배당률은 1.17% 수준이어서 다른 제약사 대비 배당 성향은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기입니다. 2024년 특허가 만료 예정인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표적 치료제 림판자의 특허가 24년 만료 예정이고 호흡기 치료제 신비코트의 특허도 24년 11월 만료 예정이며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특허도 25년 초 만료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매출 비중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특허 만료에도 지금과 같은 매출 성장을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장점은 강력한 항암제 제품군 보유,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R&D 투자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는 미국 머크사의 키트루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키트루다급의 항암제를 보유 중이진 않지만 5위의 판매량을 보유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15위의 유방암 치료제 림판자를 보유 중이고 여기에 임핀지, 에노투의 칼킨스까지 다양한 항암제 제품군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항암제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과 희귀 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으로 한두 가지 품목의 특허 만료나 임상 실패 등의 이슈가 회사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매출은 2018년부터 꾸준히 성장하다가 2021년부터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R&D 비용도 1위 머크, 2위 로슈, 3위 존슨앤존슨, 4위 노바티스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109억 달러, 하나 14조 원의 R&D 비용을 투자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의약품들의 적응증 확대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신물질 신약 20개를 개발하겠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목표는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의 결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대표 제약회사입니다. 스웨덴과 영국의 합작사로 항암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및 백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7위의 제약사입니다. 특히 항암제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탄탄한 항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임핀지, 림파자, 칼킨스 등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인 항암제입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의 다이치 산쿄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 적합체 ADC 항암제 에너2가 여러 유형의 HER2형 발현암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에너2의 매출은 작년 대비 62% 성장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요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탄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매출은 21년 374억 달러, 22년 443억 달러, 23년 458억 달러까지 꾸준히 성장 중이지만 무거운 시가총액 때문인지 주가는 매출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가 24년 1분기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연간 1.45달러의 배당금은 다른 글로벌 제약사 대비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떨어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사업 철수와 부작용에 대한 회사 측의 인정은 추가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유방암 치료제 림파자와 호흡기 치료제 신비코트의 특허가 24년 만료 예정이고 25년에는 블록버스터급 제품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특허가 만료되어 지금과 같은 매출 성장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109억 달러의 R&D 비용을 투자 중이고 기존 출시된 항암제의 적응증 추가에 따른 매출 성장과 바이오 신약 및 희귀 의약품 신약에 대한 장기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되는 제약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시가총액은 345조이고 매출 63조에 영업이익은 16조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플은 5로 약간 저평가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큰 성공은 못 봤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었고 최근 코로나 부작용을 인정하며 코로나 백신과의 악연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주로는 아쉽지만 신약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성장주 성격과 탄탄한 제품 라인 보유의 가치주 성격의 장점을 두루 갖춘 기업으로 지난 주가 흐름을 보면 화끈한 상승도 없었지만 웬만한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사면 물리는 호랑이 같은 주식들만 넘치는 시기에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파격 세일을 한다면 팔다리 정도는 물린다는 생각으로 진입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 라인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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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